S&P 나스닥이 우리나라 코스피를 보면 믿기지 않겠지만 사상 최고치입니다. 지난 금요일날 돌파했어요. 뉴욕 증시가 11월 이후 최대 상승을 보이면서 다우지수가 이번 주에만 4% 올라서 결국에는 S&P건 나스닥이건 지금 다 히스토리컬 하이를 찍었습니다. 끝도 없이 올라가죠. 조정이 조금 오나 싶더니 그런 건 네 생각이고 여기서 V자를 올리면서 야 이게 영원히 지금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S&P를 길게 보면은 옛날에 많이 보여드렸던 이거 3,800, 4,000이 얼마 안 나왔어요. 이게 믿기지 않는 각도로 지금 올라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물론 올라간 이유는 뉴스 많이 보신 분 알겠지만 2,100조 원짜리 부양안이 사실상 통과했죠. 이게 굉장히 이슈였는데 상원 투표가 50대 50 공화당 대 민주당이 50대 50 공화당은 깎아라 너무 비싸다 2,000조가 말이 되냐 양심 없는 것들아 6천억으로 깎아라 절반으로 600조나 700조로 깎아라 그랬는데 됐고 하면서 선거에서 이겼잖아요. 50대 50으로 밀어붙인 다음에 부통령이 캐스팅보트를 행사해서 50대 51 50대 51로 통과가 돼서 반란이 없다면은 반란표가 민주당 내에 없다면은 사실상 이달 말쯤에 통과가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는데 자 저게 만약에 통과가 되면 이게 미국 정부의 부채거든요. 이게 좀 그쵸? 여러분들은 정말 대단한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1950년대부터 보여드린 겁니다. 미국 정부의 부채인데 올라가다가 여기가 양쪽 하나예요. 올라가다가 테이퍼링 어쩌고 얘기한 게 여기입니다. 그랬다가 테이퍼링이고 나발이고 코로나 하면서 이게 지금 하늘을 뚫고 있는데 저렇게 뚫으니까 걱정을 많이 하잖아요. 저렇게 했는데 돈을 쓸 수가 있냐 그랬더니 이번에 미국의 재무장관인 옐런 누나가 빚 걱정할 때가 아니다. 대범한 행동 빅 액트가 필요하다. 근데 그렇기에는 작년에 미국 정부 적자가 얼마 났냐면 3,400조가 났거든요. GDP의 14.5%가 적자였어요. 근데 여기서 2,000조를 더 쓴다는 거죠, 지금. 2,000조를 뭐 더 쓴다고 하니까 이런 우려에 대해서 이런 이디어트한 생각을 할 필요가 없다. 일갈하신 거죠. 지금은 빚 걱정할 때가 아니다. 그러면은 미국 정부의 GDP 대비 부채가 어느 정도까지 올라왔냐? GDP도 빠른 속도로 오르니까 우리가 더 빨리 돈을 벌면은 사실은 부채를 내도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 여기가 2차 세계대전입니다. 전쟁 치르려고 돈 찍던 시절. 그러니까 전쟁 하려고 돈 찍던 막 그 대포에서 돈 쏘던 시절 있잖아요. 비행기에서 돈 떨어뜨리던 그 시절로 지금 회귀를 했는데 하지만 미국에서는 초저금리 시대여서 무리가 없다. 왜냐면은 이자를 많이 안 내도 되니까 인플레도 낮고 금리도 안 오르더라. 아낌없이 돈을 풀어도 아무 문제가 없다. 좀 불안한데? 아무리 그래도 미국이 인플레이션이 거의 안 오르거든요. 한 2% 우리나라도 비슷하지만 안 오르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다. 그래서 연준 의장님이 이번 FOMC 끝나고 나와서 기자회견할 때 물어봤어요. 조금 심한 거 아니냐. 저렇게 하면 지속 가능하겠냐. 그랬더니 부채 수준이 지속 가능하다. 확실하게 얘기해줬습니다. 지속 가능하다. 왜냐면 금리가 낮아서 이자를 많이 안 내도 되니까 진짜로? 그럼 어떻게 저렇게 돈을 푸는데 인플레이션도 안 오고 금리가 낮냐? 그 비밀을 물어보니까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미국 정부가 채권자들한테 빚을 내서 돈을 빌리면 채권자들이 그 돈을 받아서 다시 미국 채권을 사더라. 다시 들어온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이렇게 하면 다시 들어오고 다시 하면 다시 들어오고 이게 무한 반복이 되면서 야 뭐 금리도 하락하고 좋네. 나는 계속 써도 된다. 어차피 이게 돌아가니까 안 돌아가면 어떡하려. 계속 사주니까 된다. 근데 이게 되다 보니까 어떤 일이 펼쳐지느냐.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요즘에 이게 장난 아니죠. 야 그러면 금리는 계속 낮고 저렇게 무한 뺑뺑이를 돌리면 자산 가격이 오르니까 어떡하는 게 남는 거예요? 이거 빌려서 이거 사는 캐리 트레이드죠 이게. 뭐 엔캐리 트레이드 옛날에 유명했던 거. 저금리에 사서 자산 가격에 사서 저금리에 대출받아 집을 사서 신용대출받아 주식을 사고 뭐를 대출받아 뭐를 사면 야 그러면 걔만큼 남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게 되니까 어떤 일이 펼쳐지느냐 이것까지는 아마 관심이 없는 분들은 모를 텐데 이런 일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유가는 어느 순간에 이미 50불을 뚫었고요. 철광석 가격은 8년 만에 최고치로 갔죠. 코로나 이전은 이미 넘었고요. 요즘에 무슨 얘기를 하느냐 10년 최고 상승세 초강세 슈퍼사이클 원자재 슈퍼사이클 한 말을 제가 2010년에 들었었는데 그때 중국이 막 크면서 10년 만에 드디어 원자재 슈퍼사이클이 왔다. 10년 상승장 10년간 올랐다는 게 아니라 앞으로 10년간은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사이클이 왔다. 유가 옛날에 야 이게 진짜 작년에 슈카월드를 달궜던 유가 영불 사태 기억나십니까? 선물이었지만 유가 영불 유가 마이너스 사태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여기 유가 6불로 떨어지고 이때 유가 롱 들어간다 유가 무조건 오른다 하고 유가 바이 롱을 했던 분들이 전부 다 사망했죠. 여러분들 이걸 보면서 내가 여기서 유가 롱을 들어갔으면 무지하게 먹었겠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못 먹었어요. 여기 한강 갔어요. 이게 이유가 있어요. 이게 주식이면 먹었지. 당연히 주식이면 먹었는데 그때도 얘기했지만 이게 선물이잖아요. 파생상품이기 때문에 석 달에 한 번씩 계속 롤오버를 해야 돼요. 롤오버 하다 보면 다 날아갔어요. 다 날아갔기 때문에 여기서 롱 잡았던 형들 다 사망했고 어디서 롱 잡았던 형들이 살아남았냐. 정말 여기 아니면 여기 아니면 진짜 가팔랐던 여기
요렇게 들어간 분만 이게 파생 상품의 위험성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길게 봐서 오른다 알지. 길게 봐서 오르지만 이 오른 게 문제가 아니라 내 계좌는 이미 오르기 전에 한강으로 갑니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작년에 얘기를 많이 들었고 유가는 어느새 50불을 넘었고 구리 우리가 산업의 쌀이라고 불리는 구리는 2000년대 10년에 있던 슈퍼사이클의 가격에 이미 왔어요. 이 구리 같은 경우가 굉장히 실물에 밀접한 어떤 그런 원자재인데 이미 거의 역대 최고가 근처로 와 있고 한마디로 요즘에 나오는 레포트들을 보면은 야 10년 만에 슈퍼사이클이 온다. 원자재 순 매수 포지션이 역대 최대로 확대돼 있다. 이런 얘기들 해요. 구조적인 상승장의 초입이다. 이게 좀 불안한데 이대로 가면은 뭐 이렇다는 얘기를 하고 게다가 우리나라하고 비슷하게 미국도 집값이 6년 내 최대 상승하고 있어요. 미국은 느려. 야 그래서 되겠어. 요즘 같은 시대에 그렇게 느리게 반응해서 되겠습니까? 우리나라는 미리 알고 3년 전부터 땡겼죠. 화끈하게 3년 전부터 땡겼는데 이걸 이제 눈치챘어요. 한국을 배우란 말이야. 이제서야 6년 내 최대폭을 상승을 하고 있는데 미국 주택지수를 보여드리면 미국은 아파트보다 주택이니까 이미 리만 브라더스 때 주택가격 버블이라고 빵 터졌을 때는 오래전에 넘었고요. 최근에가 이렇게 야 느려 그 정도로 느리지. 언제 또 우리는 3년 전부터 땡겼던 건데 이게 미국에서 제일 공신력 있는 지수예요. 케이스 실러 지수라고 CS 지수라고 그러는데 미국에서 본격적인 집값 상승이 보이고 있고 물론 미국 집값 우리나라하고 좀 다른 게 우리나라는 도심 아파트 이런 가격이 오르는데 미국은 코로나 때문에 도심에 엑소더스니까 교외 지방 집 이런 데가 오른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랑 조금 다르지만 집값이 오르는 거는 맞는 것 같고 우리나라는 정말 대단한 게 코레아의 이 기상은 정말 빠른 게 한국의 가계 부채거든요. 가계부채가 엄청나게 늘었어요. 지금 49%에서 50% 두 배로 늘었잖아요. 다른 나라들은 그렇게 안 늘었습니다. 퍼센트로 따지면은. 이게 사실은 되게 위험하고 뭐 어쩌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까지는 지금까지 대박 났죠. 야 정말 저처럼 올드하게 생각해서 야 리스크가 위험하다 어떻게 되냐 안정적으로 하자 이런 사람들은 지금까지 요 모양 요 꼴이고 야 그거 됐고 아까 봤잖아 이거 이만하고 이거 이만하더만 이거 빌려서 이거 사야지 이런 생각하는 사람 이거 현재까지는 뭐 물론 그걸로 투자를 했던 사람들은 이게 내 생활비고 내가 어렵기 때문에 빚을 졌던 사람들은 아니겠지만 야 빨라요 형들 빠릅니다. 이게 왜 그걸 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뭐 이제 해외가 따라오는 그런 일이 펼쳐지고 있는 것 같고 이미 2020년 3분기에 GDP 100%를 돌파했습니다. 사상 최초죠. 한국의 가계부채가 GDP 100%를 너도 나도 레버리지 투자하고 있는 거죠. 뭘 샀는지 모르겠지만 집을 샀건 뭘 샀건 레버리지 투자에 들어가고 있는 거고 자 그런데 드는 의문은 이런 의문이 들잖아요. 이게 진짠가? 영원히 갈 수 있나? 이게 영원히 갈 수 있나? 된다는 거거든요. 저 형들의 말은 된다. 이자가 낮기 때문에 야 이게 영원히 갈 수 있냐라는 생각이 잠깐 드는데 물론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죠. 가자 왜? 뭐 언젠간 줄이겠지. 나 죽을 때쯤에 그냥 지금을 즐겨야지. 아버지는 말하셨지 인생을 즐겨라 현재를 즐겨라. 뭐 느리다가 나중에 나 죽을 때쯤에 모르겠고 알 바 아니죠. 내 알 바 아니니까 일단은 가는 거지. 고 나중에 이게 좀 그런 게 있어요. 언젠간 줄이겠지만 뭐 그때는 난 없으면 되거나 뭐 나 아니고 뭐 내 아들이나 내 뭐 손잡벌 아니겠냐. 그러니까 뭐 잘 놀자 뭐 이렇게 하면서 가는 경향이 있는데 이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게 환경 문제도 그렇죠. 뭐 지금 당장은 좀 야 가솔린 차 좀 떼고 뭐 원자력 발전도 좀 하고 화력 발전 팍팍 돌리고 뭐 나중에는 뭐 난 없을 테니까 나중에 이런 생각을 하다가 이제 2020년에 와 보니까 그 생각보다 눈앞에 있더라 해서 지금 화들짝 놀라서 전부 다 환경 문제 뭐 기후 변화 어쩌고 하면서 전기차 만들고 난리 나는 거잖아요. 생각해 보니까 너무 가까이 왔어. 이게 아마 20년만 뒤에 있었어도 지금 그렇지 않을 텐데 너무 가까이서 화들짝 놀라는 거 굉장히 비슷한 것 같은데 그래서 요즘에 이미 2013년, 2012년부터 나온 얘기지만 어떤 걸 주장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냐. 세계 경제 포럼 WEF라 그러는데 다보스 포럼이라고 여러분들이 들어본 분들이 많을 거예요. 세계 유명한 아니면 뭐 세계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다 와서 포럼을 하는 게 있는데 경제 포럼입니다. 뭘 주장하냐? 들어보셨습니까? 그레이트 리셋이 필요하다. 요게 이게 저 WEF 회장 아저씨가 이미 몇 년 전부터 주장을 한 건데 이게 어떤 정도로 주장을 하느냐 2021년 올해 다보스 포럼의 주제 세계 경제 포럼의 주제가 뭐냐면은 믿기지 않겠지만 그레이트 리셋입니다. 야 그레이트 리셋 물론 다보스 포럼은 엄청나게 앞서가요. 다보스 포럼이 한 10년 20년 전에 환경 문제 얘기하고 그랬어요. 근데 그게 20년 뒤에 다가오는 거니까 자 잠깐만 그럼 그레이트 리셋이 뭔데 뭘 리셋하자고 경제 사회의 기반을 새롭게 바꾸자. 어떻게 바꾸자는 거지? 괜찮아서 제 죽기 전에 안 될 것 같긴 해요. 괜찮습니다. 뭐 한 60대야 되지 않을까? 아닌가? 공정한 시장, 평등 지속 가능성, 공동 선을 위한 뭔가를 추진하자. 뭔가를 새로운 판을 바꾸자. 이게 올해 다보스 포럼의 주제거든요. 더 나은 경제 시스템이 가능하다. 소수만을 위한 것이 아닌 공공의 안녕을 위해서 무언가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건데 게다가 이게 그냥 그래 포럼에서 얘기하고 말지 뭐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사실은 대수롭지 않게 봤는데
여러분들 그 채권 시장에 있는 분들 알겠지만 올해 1월 초에 우리나라 한국은행 총재 이주열 총재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 올해 금융 리스크가 드러날 수 있으니까 우리 모두 그레이트 리셋을 각오해야 된다. 한국은행 총재입니다. 한국은행 총재. 다보스 포럼 회장이 아니라 한국은행 총재님이 그레이트 리셋을 각오해야 된다. 모든 거를 재설정하는. 야 잠깐만 이게 뭐지? 부채 초기화인가? 그럼 빌린 사람이 좋잖아. 이게 설마 뭐 자본주의를 어떻게 수정한다는 거지? 이게 물론 한국은행 총재님은 이런 거죠. 4,900조 빚의 시한폭탄이 있으니까 너 이러면 안 된다. 왜 이렇게 그럼 시한폭탄이 생겼냐? 생각해보니까 위기가 오면 머니로 막고 위기가 오면 머니로 막고 위기가 오면 머니로 막고 근데 위기는 오잖아요. 당연히 또 오겠지. 그럼 당연히 또 머니로 막겠지. 야 이게 무한 반복되다 보니까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차트가 이렇게 되더라. 이거는 그러면은 뭐 하여튼 뭐가 문제가 있으니까 그레이트 리셋을 하겠다는 거죠. 이렇게? 야 이거는 이거 이렇게? 아니면은 뭐 아이 그래 아 좋아 야 이거 없던 걸로 퉁 여기서 시작 롤백 요즘 표현으로 롤백 야 이런 거 설마 여기서 콜? 아니 좀 아닐 것 같으면 여기 야 이런 리셋은 아니겠지. 뭐 아직은 대책이 명확하게 나온 것 같지 않은데 저런 개념을 갖고 얘기하는 분들이 서서히 늘어나고 있는데 한국은행 총재님까지 얘기하시니까 이게 무한히 갈 수 없다. 저는 이 사태를 굉장히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리 경험을 해봤거든요. 미래에서 왔냐? 물론 미래에서 왔죠. 제가 해본 세계에서는 되게 자주 있는 일이었어요. 이게 처음에는 잘 굴러가요. 이게 해보면 백발백중이야. 게임이 10개가 나오면은 10개가 다 이래요. 처음엔 잘 굴러가는데 이상하게 골드인플레가 생기고 이상한 고인물이 생겨. 그래서 고인물들이 꼭 뉴비존에 와서 학살을 해요. 재밌다고. 부캐로. 이게 꼭 뭐 롤 같은 거에도 저 무슨 뭐 다이아 뭐 그런 애들이 챌린저 그런 애들이 이상하게 부캐 키워서 실버존에 와. 지들 재밌다고 뭐 이런 짓을 하면은 그 게임 안 하잖아. 그 게임 안 한다고. 야 그 게임 안 하면은 게임이 점점 매력도가 떨어지면서 이 활력이 떨어져. 그럼 게임을 보고 있던 주관하던 이 회사가 뭐를 만들어요? 우리 게임은 너무 많이 했잖아요. 그쵸? 자신네 확장팩을 내요. 그레이트 리셋 버튼을 누르죠. 뭔지 모르는 새로운 걸 만들면서 익스펜션이다 얘들아 다시 한번 놀아보자 이런 거래요. 그래서 이 익스펜션을 잘 만들면은 브루도어처럼 엄청나게 히트 치면서 세상에 다크 템플러가 하이드를 하더라 얘들아 커세어가 나와서 뮤타를 녹이더라 이러면 재밌게 하는 거고 잘못 만들면 거기서 나가리잖아요. 익스펜션 셋을 내. 이거는 모든 게임의 불멸의 진리였죠. 물론 이래갖고 안 되면 어떡하냐. 자본주의 리셋 버튼 무슨 뭐 그레이트 리셋을 눌렀는데 생각해보니까 그게 아니더라. 어떤 식으로 리셋을 할지 모르겠는데 뭔 얘기입니다. 뭔 얘기. 그럼 안 되면 게임에서 어떻게 저는 결말도 알고 있어요. 우리 게임을 안 하다 보면 인생의 교훈과 철학이 생긴다니까. 처음에는 확장팩을 내다 이게 잘 안 되면 어떻게 돼요? 뭐 안 되면 어떻게 되긴. 스타크래프트 좀 안 되면 아니요 2를 나오죠. 섭종은 안 되고 야 섭종은 안 되지. 섭종을 어떻게 하려고 화성 갈 겁니까? 무슨 서버 종류에 안 되면 2로 가야지. 자본주의 말고 슈카주의 뭐 이런 걸로 가는 거죠. 자수주의 뭐 이런 걸로 가던가. 섭종이라니 무슨 말도 안 되는 섭종은 안 되고 안 되면 2로 가는 거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정말로 저 거대한 흐름 어떻게 보면 지금의 자본주의가 제대로 정착된 게 미국식 자본주의가 1930-40년인데 지금 이게 너무 이렇게 가니까 돈으로 머니를 프린팅해서 위기를 해결하는 게 끝이 보이면은 뭔가 그레이트 리셋 뭘 할지 모르겠지만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물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냐. 이렇게 가는 게 어때서 그게 뭐가 문제가 되냐. 문제가 없다. 아예 화끈하게 갈 땐 가더라도 뭐 이게 더 유행합니다. 아까 그레이트 리셋 그딴 거보다 갈 땐 가더라도 화끈하게 뭐 어때? 화끈하게 쏘자. 아예 머니를 대놓고 찍자라고 얘기하는 분들 있죠. 그 MMT라고 있습니다. 화끈하게 뭐 어때 이거. 야, 어차피 이게 갈 때쯤이면 우리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닐 가능성이 높으니까 시즌2나 확장팩은 뭐 그때 가서 뉴비들이 알아서 하고 그 전에는 뭐 화끈하게 쏘자. 이거 머니를 아예 찍어서 해결을 하자라는 의견이 더 강하죠. 요즘에는 그레이트 리셋 따위보다 리셋은 사실은 이거를 어떻게든 줄이던 여기로 롤백을 하던 뭔지 몰라도 고통을 감내해야 되니까 고통 따위는 뒤로 미루고 인생을 즐겨라 라는 의견이 더 많은 게 현실이기 때문에 실현되기는 쉽지 않지만은 누가 보더라도 아직 먼 얘기이긴 하지만 뭐 다보스 포럼에서는 벌써 그레이트 리셋 얘기를 하면서 뭔가 너무 과연 유지될 수 있을까를 의심을 갖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아마 여기에 대해서 뭐 세계적인 석학들이나 많은 정치인들이 의견을 내는 시절이 아직은 멀었지만 한 10년? 20년 뒤면은 뭐 나오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